이번 토픽은 회귀분석의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귀분석과 매우 유사한 그러나 차이가 있는 상관분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Y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Y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떠오르는 방법은요, 평균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값을 예측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과거의 자료를 이용해서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그걸 예측하면 되겠죠. 두 번째 방법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예를 들면 난로 판매량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난로 판매량은 여름에는 안 팔리고 겨울에는 많이 팔립니다. 이 분계 데이터라고 하면 가을이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팔리기 시작하고 겨울 되면 많이 팔리고요, 봄 되면 안 팔리고요, 여름 되면 안 팔리다가 가을 되면 팔리고 이렇게 변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재 시점이 여기 있다. 다음 질문은 미래는 어떻게 될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 패턴이 있으니까 이런 패턴이 있죠? 패턴을 알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 추세, 이거 추세예요. 지금 조금씩 증가하고 있네요. 이 추세를 파악한다면 이 추세와 이 패턴을 합한다면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 방법은 추세와 이 패턴을 이용해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Y는 난로 판매량입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 Y를 예측하는 방법은요, Y를 예측을 하는데 관계가 있는 X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와 관계가 있을 때 Y를 예측하는데 Y와 관계 있는 X를 이용해서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회귀분석은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회귀분석은 단순히 말하면 조건부 기대값이에요. 다만 이것이 식으로 표현되는 뿐이고, 우리 식은 선형도 있고 비선형도 있지만 우리가 보는 건 선형만 봅니다. 그래서 선형식으로 표현한다는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거예요. expected value y given x는요, y의 기대값이잖아요. 그걸 x의 함수로 표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2 더하기 3x 이런 식이죠. 이러면 x가 포함되어 있고요, x 값에 따라서 y를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회귀분석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의 예제를 보겠습니다. 등 뒤에 서 있는 여대생의 키를 추정하려고 하는데 뒤를 돌아볼 수도 없고 추가적인 정보도 없다. 누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네 뒤에 있는 여대생인데 키가 얼마일 것 같니? 하고 물어봤어요. 이때 가장 합리적인 예측값은 얼마일까요? 했습니다. 이때 가장 합리적인 예측값은 구글링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평균 키를 구하면 됩니다. 즉 여대생의 평균 키요. 여대생의 평균 키를 y라고 하면 가장 합리적인 예측값은 expected value of y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글링을 하면 여대생, 여자들의 20대 여대생의 키가 나올 거예요. 여대생 아니라도 20대의 키가 나올 거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해주면 가장 합리적인 예측값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16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대생이 있는데 제 한국인데 키가 얼마나쯤 될 것 같아? 그럼 160쯤 하려고 하는 게 가장 정답이고 합리적인 답이 됩니다. 그냥 다음을 보겠습니다. 만약 아버지 키를 안다면 아버지 키가요 180이래요. 그럼 저 여대생의 키는 얼마일까? 하고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16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아버지의 키가 180이라면 우리 생각에 성인의 키보다 훨씬 평균 성인의 키보다 큽니다. 즉 아버지의 키가 크니까 딸의 키는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아버지의 키에 영향을 받으니까 자식들의 키는. 따라서 아버지 키를 안다면 어떻게 예측하는 게 가장 좋으냐면 expected value of y고요, 여대생의 평균의 단서가 있어요.
x가 아버지의 키입니다. 아버지의 키가 예를 들면 180일 때 여대생의 키를 평균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질문은 요거와 요거가 비슷하게 생겼는지 있는데 어떻게 구별하면 될까? 입니다. 만약에 y가 여대생의 키에 이게 모집단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모집단 이럴 리는 없지만 모집단인데 뭐 이 관찰점을 수천만 개를 그릴 수는 수백만 개를 그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십 개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x축은 아버지의 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 E of y는 뭐고? E of y given x equal 180은 무엇일까? 입니다. E of y부터 보겠습니다. E of y는요, y 값이 여기 있죠? 요 y 값이 여기 있어요. 요 사람을 보니까 아버지의 키가 이런데 딸의 키는 이거입니다. 요 사람은 딸의 키는 이러고요, 아버지 키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딸들의 키만, 즉 y 좌표값만 쭉 좌측으로 옮긴 다음에 그거의 평균값이 E of y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x의 값이 180인 사람들, 예를 들어서 x의 180인 사람들, 아버지 키가 180인 사람들 볼게요. 아버지 키가 180이란 전제하에서 딸들의 평균 키를 말합니다. 아버지 키가 180인 사람들의 3명이 있습니다. 요 3명, 세 여대생의 즉 y좌표의 평균 키를 구하면 바로 이것이 됩니다. 이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160이라고 한 건요, y좌표의 요 좌표들의 평균 키를 말하는 거고요. 아버지 키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 즉 아버지 키가 180이라면 180, 아버지 키가 180인 사람들, 아빠 키가 180인 사람이 여기 3명이 있네요. 3명의 키에, 즉 y좌표의 평균을 말합니다. 이렇게 예측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예측하는 게 더 정확할까요? 이렇게 예측하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키란 정보가 하나 추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의 정보는 없고요, 그냥 여대생의 키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대생의 키 외에 뭐가 있냐? 추가된 정보가 있어요. 아빠 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 키는 여대생의 키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여기선 정보가 2개가 있는 거고, 이렇게 예측을 하면요, 이렇게 예측하면 정보가 하나만 가지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예측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회귀 분석이란 expected value of y given x를요, 함수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x의 함수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표현됐다고 해볼게요. 딸의 키의 평균 키, 이건 평균 키죠. expected value가 있으니까 딸의 키의 평균 키는 함수가 이렇게, x는 아빠 키입니다, 이렇게 표시된다면, 이렇게 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아빠 키가 180일 때 요걸 넣으면요, 요 값이 165가 나옵니다.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아빠의 키가 180이라면 딸의 키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평균은 165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만약에 실제 여대생의 키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요건 평균이니까 expected가 들려서 평균이죠. 그럼 실제 딸의 키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y는 평균 키, 이 경우에 165요. 그거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아빠 키 외에 다른 요인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 몸을 많이 알았다든지, 혹은 엄마의 키가 크다든지, 혹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키가 평균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오차라고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겠네요. y는 요 expected value of y given x가 요거니까 마이너스 9.6 더하기 0.97 x 더하기 5차라고 이와 같이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식으로 표현해서 분석하는 것이 회귀 분석입니다.
이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회귀분석이란 영어로는 regression analysis이고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한, 즉 두 변수라는 게 y와 x의 관계를요 식으로 표현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앞에 토의에 대해서 두 변수란 무엇일까요? 아버지 키하고요 딸인 여대생의 키를 말합니다.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상관 분석과 동일합니다. 자, 회귀 분석하고 상관 분석은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이 유사하냐면 확률 변수가 하나가 아니라 최소한 두 개 있다는 거예요. x와 y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관 분석은 여기서 뭘까요? x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를 알아봅니다. 즉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또 하나는 표본의 상관 개수의 값을 보고, 그 겜마입니다. 이걸 보고 모집단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노는 모집단의 상관계수이고 상관관계가 없다는 게 귀무가설이고요. 대리가설은요 상관관계가 있다 하면 노가 0이 아니다 하면 되겠습니다. 즉 상관분석은 크게 두 가지예요.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자료에 x와 y 간에, 또 하나는 표본의 상관계수를 보고 모집단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상관분석입니다. 반면에 회귀분석은 무엇일까요? 회귀분석은 관계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식으로 표현해서 그래서 분석하는 겁니다.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겠습니다. x의 값을 알면 y 값을 숫자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상관 분석은 어떨까요?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상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x는 딸의 키고 y는 아빠의 키입니다. 상관 분석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게요. 상관관계가 0.8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표본에 보니까 아빠의 키하고 딸의 키가 상관관계가 높아. 그게 끝입니다. 아빠의 키가 얼마일 때 딸의 키가 얼마라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관계가 높다, 낮다, 없다만 파악하는 거죠. 표본의 자료를 보고 0.8이니까 모집단에 상관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그거 파악하는 거. 즉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느냐를 하는 게 상관 분석이고요. 회귀 분석은 그게 아니라 식으로 표현해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사장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직원이 달려갔습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야, 우리가 목표가 매출을 좀 올려야 되겠는데 매출 목표를 100억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고 이 직원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직원이 그 과제를 들고 와서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크게 매출 100억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 매출 100억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라고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아봅니다. 그거를 팩터 1, 팩터 2, 팩터 3 뭐 이렇게 쭉 찾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저희는 편의상 팩터 하나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팩터 2도 없고 팩터 3도 없고요. 팩터 1은 그냥 광고비라고 하겠습니다. 광고비만 매출에 영향을 주는 거고 다른 거는 영향이 있더라도 매우 미미하다고 아주 간단하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팩터가 2개 이상이 되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팩터가 하나인 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광고비 간의 관계를 찾으면 되겠네요. 관계를 찾는데 식으로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y를 매출액이라고 하고 x를 광고비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expected value of y given x는 10 더하기 5x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을 이용한 광고비가 10일 때 매출액은 얼마일까요? 10을 넣었더니 매출액은요 60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광고비 10억을 투자하면 매출액이 약 60억이 나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12를 투자하면요 11을 투자하면 70이 나옵니다. 즉
광고비 12억 원을 투자하면 매출액이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무님이 딱 야, 그럼 매출액을 80억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했어. 80억이면요 14억 원을, 즉 광고비를 14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면 장점이 뭐냐 하면요, X값을 넣으면 Y의 기대값이 숫자로 탁탁 나오고, Y의 기대값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X를 얼마로 넣으면 될까? 그것도 탁탁탁 숫자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직원이 회계분석은 공부 안 했고 상관분석까지 공부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직원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매출액과 광고비는요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요. 0.8이나 됩니다. 그리고 제가 테스트 해봤어요. 이 표본의 자료를 이용해서 모집단의 상관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했더니 검정 결과는요 귀무과서를 기약합니다. 즉 상관관계가 있어요. 즉 광고비가요 매출액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사장님이 맨 처음 요구했던 거에 답이 될 수 있나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상관분석에 그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관분석이란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이게 표본 자료라면 이 표본 자료를 보고 모집단은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까지이지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장님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숫자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식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이렇게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떠한 질문에도, 즉 어떠한 X값을 넣어도 Y의 기대값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Y의 기대값을 목표로 정했다면 바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X를 얼마로 해야 되는지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매출액은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요거는 평균값이고요. 요건 실제값이에요. 실제값. 실제값은 평균값, 이 평균값이죠. 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죠. 예를 들면 그때 너무너무 날씨가 더웠어요. 너무너무 날씨가 더워서 사람들이 막 땡겼어요. 맥주가 땡겨서. 이런 경우에는 매우 더운 날은요 캔 맥주의 판매량이 급등합니다. 혹은 너무 추웠어요. 추워서 사람들이 맥주 마시기를 싫어하고 따뜻한 술만 마시고 싶어 했어요. 그럼 맥주의 판매량이 줄어들겠죠. 따라서 이 평균값에 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값은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